제가 서울 거리 한가운데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높은 빌딩들이 우뚝 서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이름은 민서예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제 아버지 정수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영변 핵시설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 있는 멋진 아파트에서 살았고 늘 충분한 음식과 좋은 옷을 가졌어요. 가끔 중요한 정부 관리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하시던 핵시설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되어 몸이 매우 나빠지셨고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낫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졌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부는 갑자기 우리를 외면했어요. 우리 가족에게서 좋은 아파트를 빼앗고 중국 국경 근처의 춥고 낡은 곳으로 보내버렸죠. 우리는 충분한 음식을 먹던 생활에서 항상 배고픈 상태로 전락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학에 갈 수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 기차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평양 밖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보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 배워온 우리나라가 가장 위대하다는 모든 가르침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한국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남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몰래 보던 TV 프로그램에서 잠깐씩 보이던 그 남한이요. 그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저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더 이상 제 미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두려움 속에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어요. 잡힐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어떻게든 성공했어요. 거기서 남한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한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불빛, 소리, 냄새 모든 게 북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차역을 나서는 순간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는 사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차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높은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길거리가 조용하고 차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작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정부에서 저와 같은 탈북자들을 위해 제공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제 침대도 있었고 작은 부엌과 TV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는 안전하실까? 먹을 게 충분하실까? 곧 어머니를 여기로 데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난민센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들에 대해 안내받았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어요. 여기 모든 게 너무 새롭고 낯설었거든요. 첫 수업은 컴퓨터 사용법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타자 치는 법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니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제한적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근처 공원에 갔어요. 사람들은 조깅을 하거나 강아지와 놀고 있었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색색의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광경이었어요. 북한에서 늘 보던 엄숙한 얼굴과 조용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와서 앉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떡을 내미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낯선 사람끼리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개방적인 것 같았어요. 처음 오셨죠?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언젠가 이곳에서 제가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경험들이 쏟아졌어요. 피자와 초콜릿 같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을 먹어봤고, 지하철을 타면서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감탄했어요. 심지어 영화관에도 갔어요. 영화관은 북한에서 꿈꿔왔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어요. 언어는 비슷했지만 제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영어 단어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종종 다시 말해달라고 하거나 좀 더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쇼핑도 도전이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는데 여기는 샴푸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고 옷 스타일도 수백 가지, 음식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신기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기술에도 익숙해지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고 계속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제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 몇 시간을 걸려서 사용법을 익혔어요. 하지만 사용법을 알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었고 길을 잃었을 때는 길 찾기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었어요.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습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 일을 도우며 일자리를 구했어요. 일이 힘들었지만 제가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모아둔 돈을 세어봤어요. 조금씩 조금씩 제 저축이 늘어갔어요. 어머니를 탈북시키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는 날을 꿈꿨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희망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제가 도착한 지 약 3달쯤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정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엄청난 처벌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경찰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시위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경이롭게 바라봤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 권력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자유. 그 순간 저는 여기 오기를 잘했다고 확신했어요. 물론 남한에서의 삶은 도전적이었고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지만 저는 자유로웠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꿔놨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배워서 이 새로운 삶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든 이 자유를 어머니와 함께 나눌 방법을 찾겠다고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직업 소개소에 갔어요. 어머니를 위해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개소에 계신 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에게 서류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일자리 정보를 주셨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걱정됐지만 그분은 많은 탈북자들이 좋은 직장을 찾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제 첫 직장은 작은 전자제품 공장이었어요. 일이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기뻤어요. 동료들도 친절했고 제가 일을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어들을 가르쳐줬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을 줬어요. 저녁에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탈북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수업이었어요. 그곳에서 다른 북한 사람들도 만나서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위안이 됐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공원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며 웃고 있었어요. 제 평양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긴 했지만 이곳은 많이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곤란해질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큰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그렇게 많은 가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고 화장품을 시험하고 전자제품을 사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어요. 이곳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넓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울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법도 배웠고 떡볶이나 한국식 치킨 같은 새로운 음식들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남한 친구들도 생겼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즐기면서도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곧 모시고 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추가 근무도 하고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드디어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돈을 충분히 모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께 연락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렸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혹시 잡히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중국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안전하게 남한으로 오실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만날 거고 북한에서 겪었던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난 몇 달 동안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자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이곳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공유했어요. 또 남한 친구들도 사귀게 되어 그들이 사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와 어머니가 함께할 좋은 삶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진정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자유롭게 꿈을 쫓을 수 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느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평양에서의 특권적인 삶에서 해산에서의 고된 삶을 거쳐 이제는 서울에서의 자유를 찾았죠. 여정은 저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저는 요즘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 연습도 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이 새로운 삶에 감사하다. 비록 가끔 힘들긴 하지만 가족과 옛 고향이 그립긴 하지만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안다. 여기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서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잠에 들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설렘, 그리고 이 두 번째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겠다는 결심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마르셨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사랑과 강인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죠. 저는 종종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분이 저희와 함께 탈출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집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회, 그리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어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놀라워요.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배웠고 자유의 소중함과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어디서 왔든 간에 언제든 다시 시작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가 돼요. 한국에서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에요.